네,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 일본의 언론들이 한국의 지금 상황을 보도를 하면서 오히려 한국의 언론들보다 더 정확하게 보도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오늘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구독해 주시고 영상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최근에 제가 멤버십을 열었습니다. 근데 많이 홍보는 안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분들이 가입해 주셔서 그것도 감사드리고요. 개인적으로 후원해주시는 분들 역시 채널을 지속할 수 있는 큰 원동력 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서 집회에 나오시는 분들 꼭 따뜻하게 나오시고요. 그 찬바람이 계속 들어가니까 감기에 저도 안 걸릴 것 같았는데 걸리더라고요. 여러분도 조심하시고 항상 자신 너무 만만하지 마시고, 저도 안 걸릴 줄 알았습니다. 네, 여러분들 아무튼간 집회 나와주시는 분들 내일도 그렇고 이제 쭉 있을 텐데 항상 감사드리고요. 2월 3일 날 헌재에서 마흔역 임명을 두고 결정을 합니다. 물론 그게 결정이 한다고 해서 강제적인 건 아닙니다. 최상목 대행이 꼭 이게 헌재가 결정을 하면 강제적으로 임명해야 된다, 그건 아닌데요. 최상목 대행이 엄청난 압박을 받을 겁니다. 저는 이 사람에 대한 판단은 뭐 이게 정확히 뭐 이 사람이 수를 쓴 거다, 최상목이, 그러니까 이전에 2명만 임명한 것이 오히려 수를 쓴 거다, 이런 의견도 있고, 아니다, 그것도 임명하면 안 됐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지금은요 여러분, 확실한 건 뭐냐면은, 지금 확실한 것은 마은혁을 임명하면 정말 상황이 어려워집니다. 이거는 정말 희망회로 돌리기 어려울 정도로 마은혁을 임명해버리면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최상목 대행이 이번에는 무조건 임명을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만약 임명을 하면 좀 많이 나라의 상황이 어려워질 것 같고요. 여러분 모두가 지금 2월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2월에 정말 크나큰 폭풍이 밀어붙일 것 같습니다. 뭐 단순히 마은혁 임명 이런 걸 넘어서 윤석열 대통령도 항상 이야기하신 게 2월을 이야기하셨고, 변호인단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국제적인 정세나 이런 걸 봐도 뭐 2월이라는 그 시기에 있어서 정말 많은 집중을 하고 있는 게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있을 2월이라는 게 정말 여러분 큰, 어찌 보면 역사의 순간에 여러분들 살고 계신 겁니다. 이 2월을 여러분 계속해서 힘내서 우리 해보시고,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지금 반반인 상황에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미국과 그리고 우리 지지율,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그리고 좀 국제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저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홍콩처럼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그 이유를 계속해서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리지만 뭐 이거 하나 가지고 딱 말씀드릴 수 없다는 상황, 네,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아무튼 언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건데, 요즘 일본의 언론이 굉장히 그 한국에 대해서 잘 써줍니다.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가 뭐 사실 내각제 나라이기도 하고, 여러분이 그냥 생각해 봤을 때, 국민들이 정치에 그냥 관심이 없는, 그냥 자민당 혼자 이렇게 잘 해나가는, 그런 정치 체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본의 언론이 상당히 정확한 거 아세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정확하고 중립성을 좀 굉장히 잘 유지합니다. 그리고 특히 북한 관련한 뉴스에 있어서, 중국 관련한 뉴스에 있어서 이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처럼 이제 막 좌파 우파 이렇다기보다는 좀 다른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특별한 휴전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좀 북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잘 이야기를 하죠. 좀 우파 측에서, 그러니까 일본 구구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것도 사실 일본 사람들이 본인의 나라 입장에서 쓴 거죠. 그걸 우리나라 이제 언론에서 또 구구라고 표현을 하고, 뭐 실제 구구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우리나라 점령했던 거를 좀 정당화시키거나 막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뭐 있겠지만은, 일본 언론에 있어서 좀 집중할 필요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가 그 기사는 읽어드릴 텐데, 여러분들 지금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나라의 언론 중에서 뭐 한겨레, 경향, 오마이뉴스 뭐 이렇게 좌파 쪽이라고 나뉘고, 조선일보, 중앙, 동아 뭐 이렇게 우파 쪽으로 나뉘지만, 사실 이 조중동이라는 매체를 우리가 왜 계속 비판하고 있냐 하면, 여러분 사실은 내각제 세력이기 때문입니다. 내각제 세력. 내각제라는 거 아시죠? 우리나라의 대통령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있고, 이 대통령제가 있는데, 이거를 내각제로 바꾸려는 세력이
바로 조중동의 세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조중동을 단순히 보수적인 우파 언론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그 내부로 들어가면 이게 어떤 연결고리가 있고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설명해 드리면 영상의 길이가 너무 길어지는데, 여러분들 이 조중동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내각제 세력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나라를 움직이는 세력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세력은 어떤 세력이 있고 과연 이재명이랑은 또 어떤 관계고 윤석열 대통령과는 어떤 관계인지 우리가 좀 이 전체적인 그림을 어느 정도 그리고 이 사태를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재명과 윤석열의 싸움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의 한국의 상황을 단정 짓기에는 너무나 단순화 시켜버리는 것이 많습니다. 이상하게도 이재명은 민주당 내부에서 지금 그렇게 환영받고 있지 못하는 상황인 거는 맞습니다. 물론 민주당을 그냥 겉에서 볼 때는요, 이재명이라는 엄청난 그 권력을 가진 대표가 꽉 잡고 있는 당이고, 친명계라는 이재명을 보위하는 그 주변에 친이재명계 의원들이 또 많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반면 그 내부로 들어가 보면 친문재인 계열도 있고요, 친노무현 계열도 있고요. 사실 친노와 친문은 굉장히 유착 관계가 있는데, 그의 반면에 친명계랑은 또 이렇게 관련이 좀 많이 배척이 되는 그런 상황이죠. 재밌는 건 이재명은 지금 현재 대통령제를 지지하고 누구보다 자신이 대통령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내부로 들어가 보면 민주당과 친문 계열은, 그리고 더 아이러니한 건 이 보수 언론, 내각제 세력, 그리고 국민의힘 지도부까지 합쳐서 이 내각제를 주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과 친명계는 대통령제를 하려고 하고, 나머지 거의 모든 국회의원들은 내각제를 하려고 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또 다시 한번 대통령제를 하려고 하고, 물론 이 정치 체제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가진 그 뜻은 훨씬 더 많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뭐 단지 대통령제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선거에 대한 거, 대한민국의 어떤 썩은 뿌리들, 이거를 한 번에 다 뽑아내기 위한 어떤 결단을 한 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기 때문에, 단지 이재명과 윤석열의 싸움, 또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싸움, 이렇게 단정 지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요, 내각제 세력은 이재명과 좀 분류해서 보셔야 돼요. 항상 이재명이 지금 이렇게 폭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껴지시죠? 이재명이 완전히 폭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나 폭주 기관차처럼 달리고 있고요. 뭐 유튜버들 뿐만 아니라 유튜버들 입 막는 것 뿐만 아니라 카톡, 그리고 일반인들, 뭐 이런 식으로 너무나 폭주하고 있는 게 바로 민주당의 이재명 계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의아한 게 있으실 거예요. 이재명 저렇게 윤석열 대통령을 몰아넣고 굳이 체포 안 해도 되는 상황에서 불법 영장까지 발부하면서 저렇게 이 대통령을 명절에 차가운 바닥에 서울구치소에 넣으면은 당연히 더 지지율이 올라갈 게 뻔한데, 당연히 더 지지율이 올라갈 게 뻔하고, 그 지지율이 올라가면 본인들에게 분명히 더 큰 부담이 될 텐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할까라는, 여러분들 약간 의심 느낌 같은 거 오시지 않나요? 너무나 무리수를 너무 남발하고 있는데 지금 역풍을 맞는 것을 알 거예요. 이재명이 얼마나 완전히 여우 같은 정치꾼인데 그거 하나 모르시겠습니까? 본인의 지지율을 얼마나 잘 관리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이게 단지 이재명은 윤석열 대통령을 빨리 파면시키고 싶어서 그렇다 라기보다는요, 물론 그것도 맞겠지만 여러분 지금 이재명은 두 가지와 함께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재명은 첫 번째로 윤석열 대통령과 지금 완전히 한판 승부가 난 거예요. 이제 이 지는 사람은 다시 돌아오지 못할 정도로 큰 지금 시기를 보내고 있고, 아마 그게 2월에 좀 결정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요, 이 내부의 적입니다. 이재명 입장에서 내부의 적은 바로 내각제 세력이죠. 조중동 세력인데, 지금 보시면 과연 이재명 뒤에 누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말들이 많았는데, 과연 이재명은 혼자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재명의 배후에 있는 어떤 그런 세력들이 이재명 대신 다른 세력을 밀어주기로 선택을 했나? 라고 했을 때도 꽤 일리가 있는 그런 추론이 나옵니다. 현재 뭐 김동연이나
김경수나 우원식이나 이런 사람들이 한 명씩 지금 등판을 하면서 결론적으로는 그들이 주장하는 내각제 세상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민주당만이 그런 게 아니죠. 국민의힘 내부는 이미 장악됐다고 봅니다.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 권영세, 권성동, 여러분 저는 이 사람들 보면 얼마 전에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인터뷰가 아니라 그 소식이 나왔더라고요. 지금 지지율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했을 때, 지도부 결속인 것 같다. 지도부 결속.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지난 영상인가요? 거기서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지도부 결속 때문에 오른 겁니까? 전혀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국민의힘 지지율로 나타난 거지, 지금 보시면은 국민의힘은 이런 집단이에요. 근데 그 국민의힘의 지도부라고 하는 권영세와 권성동이라는 사람이 먼저 내각제를 하자라고 이재명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재명은 어떻게 답했냐면 나 아직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약간 말을 피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큰 축은요, 이재명을 비롯한 민주당 친명계와 그리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플러스 그리고 조중동 세력, 이 내각제 세력인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지지해야 되는 건요, 윤석열 대통령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등에 업고 2030 세대를 등에 업은 윤석열의 대결. 여러분 이 3파전입니다. 지금 봤을 때 가장 급한 건 이재명 쪽이고요. 지금 이 둘 내각제 세력과 윤석열 대통령의 대결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사실 굉장히 좀 걱정을 한 게 뭐냐면은 연일 이렇게 내각제를 주장을 하고 있는데 다행히 여러분 여론전에서 지금 밀리고 있지 않아요. 저희 윤석열 대통령 측이 여론전에서 밀리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기적 같은 일이고, 유튜버들, 저 같은 유튜버들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저는 저 같은 유튜버들보다 더 큰 게 뭐냐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계몽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지금 보시면요, 여러분, 전 국민이 각성이 됐어요. 전 국민이. 그렇지 않나요? 완전히 충격요법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특히 2030의 각성. 2030의 각성은 향후 한국의 이 대한민국의 정치판의 구도가 완전히 바뀌어질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포인트입니다. 지금 2030들이 이 민주당의 실체를 알아버렸습니다. 단순히 이재명에 대해서 아는 것만 해도 여러분 다행입니다. 이 내각제 세력 그 뒤에까지는 몰라도 이재명에 대해서 알았다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다행인 거예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랑은 완전히 지금 분위기가 다른 거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지금 젊은 사람들이 완전히 지금 각성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미국과 움직임도 곧 있을 거고요. 일본과 이런 언론에서도 지금 2030이나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그런 사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힘을 보태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게 저희가 가장 빠르게 나라를 제대로 복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는 여러분 무조건 윤석열 맹신한다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을 했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발 맞춰서 나가야 되는 거지. 지금 여러분들 나라가 2월 3일 마은혁 임명 여부에 따라서 좀 많이 갈릴 것 같고요. 그리고 더 이후에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가진 카드가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좀 국제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유일보라는 굉장히 좀 좋은 매체인데요. 여기서 12월 18일 날 이미 이야기를 했어요. 이때는 이제 계엄 이후에 한 2주 정도 지났을 때죠. 지지율이 그렇게 높진 않았을 텐데 내각제 개헌 모락모락, 이 나라 정치가 수상하다. 보시면 내각제 지지율이 국민에서 6.8%밖에 안 됩니다. 결국에는 개헌을 하려면 국민 투표를 해서 이제 과반 이상 득표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통령 선거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이 조중동 측에서 계속해서 간보기를 하고 있고 또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손을 잡고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이거를 좀 보시고 물론 내각제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체제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말을 해왔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본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좀 큰 언론이 있는데요. 데일리 신초라고 하는 일본입니다. 여기서 정말 그 내용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 이걸 보시면요, 좀 한국 언론들이 좀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보시면 뭐 내용이 좀 길어도 제가 요약을 해서 좀 읽어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건 좀 우리가 이 상황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 타임라인부터 해가지고 다시 한번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보시면 제가 번역을 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내란죄 기소에도 윤 대통령 지지율은 50%까지 상승하고 야당의 극악한 행위와 사욕적 동기를 깨달은 한국 유권자들. 여러분 이게 제목입니다. 엄청난 제목이죠. 내란죄 기소에도 윤 대통령 지지율은 50%까지 상승을 하고 야당의 극악한 행위와 사욕적인 동기를 깨달은 한국 유권자들. 네, 여러분 맞습니다. 지금 한국 유권자들이 이런 것을 많이 깨달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계몽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게 없었다면요, 여러분 지금 윤 대통령 측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고 지금 내각제 세력과 이재명만 싸우고 있을 겁니다. 둘이. 결론에는 이재명이 이겼을 가능성이 전 컸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윤 대통령이 이렇게 국민 계몽을 시켜줬기 때문에 지금 또 다른 대한민국의 마지막 어떤 그런 발판이자 그런 게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는 참 재밌는 게 힘들 때마다 한 명씩 영웅이 나와서 뭐 이순신 장군도 그렇고 이번에 예전에 또 박정희 이승만 때도 그렇고 자, 여러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어쩌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발을 맞춰야죠. 네. 아무튼 읽어드리면요. 지금 밑에 보시면 아시아투데이가 예전에 발표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소개시켜 줬고요. 이때 48.56% 대통령 당선 시 득표를 웃도는 수치다. 네, 이런 글로 이루어져 있는데 소주제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주제 첫 번째는 계엄령 선포는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너무나 당연한 말이고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킬 필요가 없습니다. 대통령인데 여러분들 그쵸? 그리고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거죠. 네. 여기서는 이 소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지난해 12월 3일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 운명이 닿은 것처럼 느꼈다. 단순한 과잉 반응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다만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본질적인 사실이 있다. 이것을 선포한 것은 국군 최고 통수권자의 재량에 따른 지극히 정치적인 문제라는 것이다. 여기서 광범위한 헌법 논쟁이 전개될 여지가 애초부터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제가 많이 요약을 해서 말씀드린 건데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계엄 선포 자체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이거를 막을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어떻게 헌법으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 말할 게 없죠. 일본 언론에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고, 이게 굉장히 사실 더 이상 말할 게 없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대통령으로서 결정을 내린 것이다. 계엄령 선포는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여기서 법적 문제가 전개될 여지 자체가 애초부터 없었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소주제인데요. 윤 대통령을 체포한 공수처는 관할권이 없다. 우리가 이전에 관저에서 정말 15일이었나요? 네, 우리 대통령님이 자진 출석하고 그때부터 또 이제 2주 정도 지난 상황인데 여러분 보시면 공수처가 관할권이 없다라는 그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줬어요. 더 밑에 읽어보면 그런 관점에서 이번 사태는 한국 법에 따라 해결이 가능하고 원래 그렇게 진행되었어야 했다. 그러나 정부 측의 적대적인 입장을 취하는 반대 세력, 특히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윤 대통령을 수사하는 수사기관은 그 흐름을 크게 틀어놓았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는 한국 역사상 전례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영장 자체가 위법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공수처는 내란죄로 수사 및 기소할 관할권이 없다. 공수처 자체 가이드라인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다. 이 수사기관은 2021년 문재인 정권에서 좌파 세력이 대체로 위협적이라고 여겼던 검찰을 견제하고 그 권력을 분산시키기 위해 무리하게 설립되었다. 설립 이후 지금까지 기소한 사건은 단 5건에 불과하고 제대로 된 수사 경험을 가진 검사도 거의 없는 미숙한 기관이다. 여러분 여기서 틀린 말이 있나요? 여러분 우리나라 언론보다 훨씬 낫죠. 내각제 주장하는 내각제 간만 보는 우리나라 언론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너무 좋아하는 스카이 데일리
프리즌 뉴스, 파이낸셜, 이런 데 빼고, 여러분 제가 언론이라고 하는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를 말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공수처에 대한 내용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가야 됩니다. 다시 한번. 네, 그 밑에 보면요. 공수처의 무리한 논리를 용인한 법원. 여러분 법원부터, 굉장히 난리가 있었죠. 이런 세기의 사건을 둘러싸고 다른 수사기관의 영역 다툼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공수처는 대통령의 직권남용을 수사할 권리가 있고 내란죄는 그 연장선상에 있다는 무리한 논리를 드러낸 것이다. 놀랍게도 법원은 이 무리한 논리를 용인했다. 형사소송법을 공공연하게 무시하고 공수처가 사건 관할권을 갖는 이유에 대한 설명도 없이 2명의 판사가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1명의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여러분들 밑에는 그 딱풀 영장 아시죠? 딱풀 공문 이거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고요. 제가 이걸 다 읽어드리진 않겠지만은 여러분 일단 요약만 해서 말씀드리지만은 공수처의 무리한 논리를 용인한 법원. 네, 이것도 이 타임라인에 있어서 정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 그 이전에 뭐 서부지법 정말 어이가 없었죠. 굳이 중앙지법을 놔두고 공수처가 무리한 논리를 펼치면서 서부지법에 이거를 청구했고 여러분 이게 절차적으로 완전히 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리하게 지금 하고 있는지. 네, 그렇죠. 그 밑에 보시면요. 법률 전문가들 원점부터 불법 지적. 지금 이 기자가 한국의 법률 전문가 5명을 인터뷰를 하고 실제로 모셔서 이렇게 가져왔다고 합니다. 특히 지금 한국 헌법학의 권위자로 보이는 경희대 법학전문대학교 허영 교수. 여러분 제가 말이 감기 걸려서 말이 꼬이네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허영 교수가 절차 전체가 처음부터 무효고 그동안 큰 성과를 내지 못한 공수처가 이 주목받는 사건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원점부터 불법이고 이런 과정 자체가 너무나 급속도로 무리하게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그 밑에는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탄핵소추안에서 임의로 삭제된 내란죄. 근데 이게 해석이 좀 웃긴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극악한 형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란죄로 기소해놓고 막상 이를 탄핵소추안에는 내란죄를 임의로 삭제했다. 탄핵소추안에서 29번이나 반복했던 내란죄라는 용어를 아예 삭제하는 모순된 행동을 취한 것이다. 게다가 법의 원칙도 어긋난다. 공소장, 즉 탄핵소추안은 동일성을 유지하는 게 원칙인데 이게 지금 소추 사실에 큰 변화가 생기면 헌법재판소는 이를 기각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를 지금 믿을 수는 없는 상황이죠. 우리 전한길 선생님도 계속해서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는요. 이재명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모든 것은 이재명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다면 민주당은 왜 이토록 파멸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가? 지금 보면 이재명이 대통령 자리에 오르는데 걸림돌을 제거하고 혼란기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최대한 활용하려는 것이다. 네, 이것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 이재명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 내용이고 여기 플러스 내각제 세력이 더 있다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카카오톡을 감시하겠다는 극단적인 아이디어까지 제시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무나 잘 쓰고 있어요. 지금 일본 언론들이. 진짜 좀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맨 마지막 보시면요. 국민의 높아진 분노와 위기감이 반영된 수치. 이게 지지율을 이야기를 한 건데 아이러니하게도 윤 정권 지지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결속이 되었고 역설적인 결과를 낳고 있다. 전대미문의 사건을 목격한 지금 일시적인 현상으로 평가를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하고 있지만 이것은 본질을 놓친 것이다. 여기 마지막 줄은 정말 좋은 내용이라 제가 좀 다 읽어드릴게요. 보다 정확한 분석은 한국 유권자들이 반대 세력의 폭주와 그 이면에 숨은 동기를 파악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계엄령을 정치적인 도구로 남용하고 국가 운영과 헌정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높아진 분노와 위기감이 반영된 수치인 것이다. 대한민국 유권자들에게 묻고 싶다. 진정한 반란자는 과연 누구인가? 여러분 마지막 줄 보이시죠? 대한민국
유권자들에게 묻고 싶다. 진정한 반란자는 누구인가? 네, 여러분, 저도 뭐 오늘 영상이 조금 길어졌긴 했지만 이번 이 데일리 신초 일본 언론에서 나온 내용이 너무나 이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이 과정이 잘못됐다는 거,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윤 대통령의 지지율을 오히려 지금 올리고 있고, 이런 상황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지 너무나 잘 이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일본어고 이게 한국어로 번역된 자료가 막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 상황을 누구보다 지금 잘 파악하고 있는 이런 기사가 나와서 여러분들 제가 소개해드렸고요. 지금 뭐 폭스뉴스뿐만 아니라 미국 더 힐이라는 곳에서도 지금 이 사태를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신에서 아무튼 이런 이야기가 더 나와줘야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외신 제보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믿을 만한 언론이 레거시 미디어에서는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유튜버들도 많이 생기고 이렇게 또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이어서 또 뭐 스카이 데일리나 프리즈 뉴스나 이런 곳이 나와서 또 활동을 해주시기 때문에 너무나 저도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아무튼 지금 좀 국제적인 시각으로 봐야 한다. 지금 국내적인 시각으로 보면 너무나 힘든 상황인 건 맞지만 우리가 국제적인 시각을 봤을 때는 좀 다른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라는 점 여러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의 길이가 조금 길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 너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더 열심히 영상 만들 수 있는 원동력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